드라마 막리는 복수와 권모술수, 선결혼 후연애 등 기대감 폭발시킬 요소를 두루 갖춘 고장 로맨스극으로 두 주인공이 혼례를 올리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이산에서 갇혀 살던 여주인공 염리가 엽가로 돌아와 정왕 묵수요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정왕부로 출발한다. 不管是当年离京，还是2个月前归京，都是我一人独写的。曾经我可以，以后 새 신부가 정왕부에 도착했지만 신랑은 없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 신랑을 찾아 나선 염리. 두 주인공이 처음으로 만났다. 신부가 신랑의 휠체어를 밀고 나서는데 막는 자가 있다. 태사국의 관리 여진과 신경전을 끝내고 이동하면서 묵수요가 말을 건넸다. 你叫叶离，是是骊山书院的人。是，听说你之前与离王订过婚，本王却不良于行，腿脚不便。定王府已是戴罪之身，风光不再。你从离王的未嫁妇变成本王的心腹，心情如何？虽说你定王府风光不再，但我骊山书院也是明日黄花。咱俩这桩婚事，算是残荷正遇枯柳，随草恰逢寒鸦，门当户对的紧。就谁也别嫌弃谁。 운명의 붉은 실로 연결되며 신랑 신부가 된 염리와 정왕. 害怕，收一收你的聪明。定王府非善地，我对这桩婚事也没兴趣。 그렇게 염리는 첫날 밤 혼자가 됐다. 어차피 정략 결혼이고 본 적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염리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那日成婚，我对他说，初次见面，其实我说谎。我与他早在很久很久以 묵수요가 前 다리를 다치기 전 어린 시절 그녀를 구해줬다는 사실. 묵수요의 형 묵수문이 반역죄로 참수됐고 묵수요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다는 설정이다. 정략 결혼을 했지만 사실 염리는 정왕이라서 기꺼이 결혼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 감정이 동정심이든 호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정왕에게 마음이 움직인 상태로 결혼을 한 여주인공 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2화에서는 결혼 후 계속 냉담한 묵수요이지만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염리의 모습이 그려졌다. 不要吵我。殿下眉伏天苍，耳垂珠玉，长寿命。身边人进去，赌我还活着的命。我也学会了，像不像？ 결혼식 날 묵수요가 베끼던 경문을 태우며 태사국 관리 여진이 제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된 염리. 见昭彰，孰谦于斯以成隔天，天界其四。 그리고 제를 마친 후 묵수요가 온천 욕을 하는 곳으로 염리가 간다. 就这么喜欢当贤妻？殿下发间沾了符水里的纸灰，我只是想帮你清理而已。在山上，我听说过很多关于殿下你的事情。当年事发突然，你并不知情，更何况你兄长。说这些干什么？怜悯我，请回拜叶莲，我不需要你。 이 텐션 莫修 어쩔? 瑶，你真的不记得我了吗？ 그런데 염리의 생각과 달리 묵수요 역시 염리를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했다. 转袭成林旨。殿下，我们从暗道解脱。是。时隔8年，我与他再次相见，他的眉眼依稀还能看出小时候的样子，但我却觉得他变了。他长大了，变高了，手指有了粗茧，不太像一个高门贵女。他的眼神不再脆弱，似乎有什么东西要推着他向前。
这本是我的新婚夜，但我却无心扮演一个夫君。 그는 염리를 구한 일부터 영모제로 몰려 경성으로 압송되던 당시 그녀가 손에 쥐어준 과자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사화에서는 목수요의 과거 이야기인 묵가의 가문 이야기도 등장했다. 어느 날 밤, 한밤중에 통증이 시작된 목수요가 들려나오자 그의 서재로 들어간 염리는 그가 견디고 있는 삶의 무게를 보게 된다. 목수요의 아픔까지 느끼는 듯한 염리. 염리는 방 안의 물건을 태워버렸고 이 행동으로 염리와 목수요는 부부싸움을 했다. 那你走啊，大门就在那儿，没人拦着你，滚，现在就滚！ 穆修阳，别让你的人生变成他们眼中的一出戏。 두 주인공이 과거와 현재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목수요의 냉담한 눈빛이 조금은 거칠 기대감을 안겼다. 한편 3화 초반에 회방 절도사 원방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웬 변사 사건인가 했는데 이 사건에는 정치적 음모가 있었고 원방의 죽음으로부터 염리의 복수를 위한 서사도 하나씩 드러난다. 염리는 이산서원이 멸문당하던 당시 살아남은 생존자를 찾았고 당시 사건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묵수요의 이야기도 그려졌다. 레이저만 쏴대던 묵수요도 복수의 기회를 찾고 있음이 밝혀진다. 정략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5화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부부가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아 보인다. 觉得你今日怪怪的，总劝我走，还不管去哪都行。你要谋反？胡说什么？我是为你好。为我好就赶紧把这碗汤喝了，汤凉了我还得再去热。你快说，你是什么时候想起我的？ 활동을 기이하게 보면서도 어느새 염리에게 조련당하는 묵수요 모습이 그려졌다. 한밤중에 길을 나서는 염리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묵수요. 사형이 부탁한 일을 하러 왔다는 염리는 은행 나무를 베기 시작한다. 哎呀，快起去！快起！坐下。上车。夜里， 염리를 구해주는 묵수요. 이 부부 코믹 부부로 나설 모양인 说 듯하다. 吧，干什么去了？我们能进屋说吗？现在知道丢人了。堂堂王妃大半夜不在府中睡觉，跑到别人家里去偷树，我没有偷树。还敢狡辩？ 으흐흐흐 이 장면 왠지 모르게 내 맘이 심쿵한다. 7화를 시작하면서 보니 묵수요의 레이저가 사라졌다. 下不为例。反正我保证没有下次了。 한편 시장통에서 강사꾼의 원숭이가 염리에게 달려들어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을 자다 깨서는 원숭이를 봤다며 몸종 청송이 겁을 먹었고 문 밖을 나와 원숭이에 쫓기던 염리는 하인이 등장하면서 정신이 들었다. 늘 밝고 총명하기만 해 보이던 염리였는데 王妃，你一个人在这里做什么？ 그날 밤 묵수요는 무서워하는 염리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줬다. 我留下陪你。你睡着了，我再离开。 레이저를 그렇게 쏴대던 묵수요였는데 이제는 약까지 발라지는 묵수요가 됐다니. 이 부부 벌써 그린라이트인 듯. 뭔가 정치적 음모가 금세 전개될 것 같았는데 5화, 6화, 7화에서는 정치적 이야기보다 묵수요의 형수와 조카 이야기가 등장했고 염리의 현명함으로 정왕부의 가족들이 화합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했다. 한편 염리의 동생인 여병과 결혼했던 묵경녀는 혼례가 있던 날부터 눈빛이 이상하더니 염리를 좋아한다며 함께 도망가자는 추태를 부렸고 그 모습을 여병이 보고 말았다. 알고 보니 려왕도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보다. 각자의 비밀을 품고 복수를 꿈꾸는 염리와 묵수요. 곧 그들이 사랑하게 될 회차를 기다린다. 아직까지 황제와 태후, 목양후의 정치적 야욕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묵수요와 염리의 복수의 대상은 같은 사람일지 궁금해진다. 중드 고장극 망리는 위티V에서 시청할 수 있다.